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뭐냐면 아내와의 또는 남편과의 잦은 성관계도 잦은 성관계를 하는 것도 이제 중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성중독자들이 사실 또 성에 대해서 흔히 이제 남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성도 이제 성욕이 있는 거고, 또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같은 동일선상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배우자와의 잦은 성관계가 이제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이런 생각들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굉장히 자주 이제 성관계를 요구하고 때로는 또 좀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내가 그러니까 남들한테 좀 말하기 민망한 성행위나 또는 성적인 그런 것들을 또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또 특히 잦은 성관계들을 요구하곤 하는데 이런 게 과연 좀 괜찮은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하시고 계실 거고,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사랑과 전쟁 이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봤고, 대한민국의 여러 한이 맺힌 많은 부부들의 한을 많이 풀어준, 그 공감을 통해서 한을 풀어준, 정말 국민, 프로였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져서 이제 많은 사람이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거기에 보면 제가 하나 봤던 게 이거였어요. 어떤 나이 많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이제 결혼했는데 이 젊은 여자가 남편에게 너무 많은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매일 정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뭐 좋았겠죠. 근데 나중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 막 하소연을 하는데도 막 계속 아내가 요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혼을 요구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4주 후에 뵙겠다고 하고, 예, 4주 후에는 이제 안 나오죠. 근데 이게 실화잖아요. 실화. 사랑과 전쟁의 실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잦은 성관계로 인해서 한쪽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괜찮은가 하는 정도의 생각을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독과 중독자 배우자 또 성인 아이들을 돕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배우자와의 성관계가 정말 괜찮은가에 대해서 잦은 성관계가 괜찮은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뭐 영상들에서도 자주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 물질 중독보다 행위 중독이 좀 더 어려운 이유가 뭐냐? 구분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성 같은 경우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좀 본능과 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정상적으로 먹는 거, 정상적으로 성행위하는 거, 이거와 아니면 내가 병적인 그 갈망에 의해서 하는 거가 사실 구분이 매우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잦은 그 성관계이더라도 이게 뭐 건강한 좀 성욕이 좀 높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제 꼭 성중독하면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뭐 외도라거나 아니면 뭐 매매업소를 가거나 아니면 뭐 포르노나 자유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변태적인 행위들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요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아, 그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어떤 이런 병적인 갈망을 가지고서 관계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막 뭐 피자, 치킨, 뭐 떡볶이 이런 거만으로 이제 중독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집에서 밥을 엄청나게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또 폭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밥을 먹기 때문에 쌀밥을 먹기 때문에 그건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것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잦은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성욕이 많고 또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제 뭐 그래서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중독이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독이 심한 사람들이 있고 또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둘 다 어쨌든 뭐 좋지 않냐, 뭐 그 중독이든 아니든 뭐 부부 안에서 푸는 게 뭐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중독으로서의 성관계를 하게 되면 사실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병들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중독으로 이어서 나아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성행위를 할 때 사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스킨십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타이밍을 좀 해줘야 되고, 또 어떤 행위나 또는 어떤 말투나 또는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상대방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성중독자들은 이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때 자기가 하고 싶은 행위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이제 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상대방이 또 요구를 할 때는 또 잘 안 해요. 왜냐면 자기만 욕구가 올라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안 할 때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되고 이기적으로 되고, 이렇게 했을 때 배우자는 어떤 사랑을 이렇게 느낀다거나 아니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서 어떤 친밀감들을 이 성행위를 통해서 쌓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서로를 이렇게 착취하는 수단으로 성이 쓰이는 거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친밀감을 쌓아가는 도구로서 그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심각한 거는 이것도 심각하죠. 이것도 심각한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제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배우자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막 이상한 것들을 시키거나 아니면 너무 막 자주 하거나 정말 이런 경우가 되면 정말 상대방이 이혼을 원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더 발전적이고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라이터를 딱 킨 것처럼 탁 이렇게 불씨를 붙인 것처럼 돼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르노 자유행위로 가게 되고 아니면 매물로 가게 되고, 여기서 막 중독의 그 병적인 갈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튀는 거죠. 뭐 매매업소로 가거나 외도를 하거나 이런 데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중독자인 배우자를 둔 사람들이 본인 남편이 중독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그냥 성욕이 많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원하는 대로 이렇게 관계를 해주다가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 계속 다른 데로 튀는 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중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쭉쭉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성중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잦은 부부관계를 하는 사람들 중에 성중독인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죠. 긴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매우 많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음식이 내가 밥을 위해 먹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게 폭식인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본인이 구분하기도 어렵고 제3자가 그거를 알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영상을 마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요렇게 해서 좀 추정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이게 좀 잦은 성관계가 중독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중독의 특징을 잘 이해하면 좋은데요. 중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중독이면 성중독 하나만 딱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중독은 그 사람이 중독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문제 하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럼 다른 데서 문제가 없냐? 다른 데도 문제가 있죠. 다른 것도 중독적 성향 가운데서 막 해요. 중독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언제 많이 드러나냐면 이 메인의 문제들, 예를 들어 성이 메인이라면 성을 쭉 안 하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이제 중독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을 좀 보면 거기서도 좀 중독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하고 또 중독적인 성향이 있다면 성 쪽에서도 중독적인 성향이 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중독적인 성향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한 번 시작하면은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이게 병적인 정욕, 병적인 어떤 갈망 같은 것인데요. 이게 한 번 하면 이렇게 딱 꽂히면 그거를 막 미친 듯이 질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분노가 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성의가 긴가민가하다. 근데 분노 문제에 있어서 한 번 분노를 내기 시작하면 불같이 내면서 막 정말 지옥 끝까지라도 갈 듯이 가게 되고 막 원한도 쉽게 막 없어지지 않는 그런 성향의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쳐요. 또 어떤 사람은 일에 있어서 일을 한 번 시작하면 막 한 달 동안 잠도 안 자고 막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막 몇 달 동안. 그리고 막 가족들이 막 제발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발 막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거 막 신경 쓰지 않고 내팽개치고 막 오로지 일만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막 예를 들어 팔이 뭐 병원에 가야 되고 엑스레이를 찍고 막 수술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미친 듯이 일을 하는 성향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성 쪽에서도 굉장히 과도하게 하고 몰입한다. 그러면 중독적인 성향이 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이 사람이 또 어떤 도박이나 게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독적인 성향으로 막 한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그 성에 있어서 비슷하게 이렇게 한다면 그쪽에서도 교차 중독의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에서 잦은 부부관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성 문제로 뭐 매매업소를 엄청나게 다녔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외도를 엄청나게 병적으로 했던 사람이다.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안 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막 하는데 좀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막 과도한 것들을 요구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중독의 그 어떤 배출구로 아내나 남편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간의 잦은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중독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제 중독의 파트로 이제 이해하시면서 이제 풀어 나가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부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성중독으로 인정하기가 본인도 어렵고 배우자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구분도 어렵고 그리고 때론 자기 자신도 잘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오늘 영상이 혹시 정말 심한 중독인데 부부 관계에서 굉장히 서로를 착취하면서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자기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